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기훈련법 11과목 중에서 정기일기입니다.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입니다. 정기일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당일의 작업시간 수, 수입 지출,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갑, 감상을 기재시키는 공부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불교잖아요. 도학과 생활을 아우르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 작용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영육상전에 원만한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원불교 일기는 일반적인 생활 일기와 달리 이론상의 진리를 각득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교리 실천에 그 표준을 두고 마음 공부한 내용을 조사하고 또 평가하고 일분일각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게 된 공부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진리는 진리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떨어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이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이 진리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조사하고 평가해서 그 공부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진급해가는 생활로 변화해 가도록 공부를 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일기 많이 쓰셨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 많이 쓰는데 일기 이제 안 빼놓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꼭 숙제 내줘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재미있어서 썼는데 나중에 커서 그 일기를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쓴 일기가 얼마나 뭐 문장력이 있겠어요, 뭐 뜻이 깊겠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 어렸을 때의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한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누구하고 싸우지 말려고 했는데 또 싸웠다.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매일매일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아보고 이런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이 보통 생활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나타난 결과를 반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활 속으로 하는 일기라면 원불교 일기는 상황 따라서 있어지는 자기의 마음 작용들, 그것을 그때그때 지켜보면서 대소유무 시비회를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해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기는 우리가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가지고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 일기는 직접 일어나는 마음작용,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보고 그것을 알아채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렇게 나타난 결과 뒤에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챙겨서 자기의 심신작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깊이 연구하는 공부가 우리의 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주에 있는 동기교무가 있는데 애월표당이 있어요. 유아교육 박사도 하고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이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 마음의 원리를 알게 하고 또 그 생활이 변화되고 또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키즈 감정일기라고 해요. 어린이들부터 어른들만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도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기의 마음을 대조해서 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해나가면 자기의 마음을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길러지고 생활하고 말하는 것이 이미 어려서부터 갖추어져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커나가는 애들은 이미 커가지고 그걸 챙기려면 잘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원리를 알고 공부를 했던 애들은 자라면서 훨씬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마음일기를 쓴 내용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질 않죠. 간단하게 딱 요목을 가르쳐서 하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민준이와 노는데 나하고 놀이를 하고 싶은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모두 다른 거죠. 그렇게 일을 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게 달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 그렇지만 각자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서로 우리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각각 다르구나. 이게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퀴즈 감정일기라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아빠가 장난감 사줄 때하고 밥 안 먹어서 엄마한테 혼날 때 마음이 변해요.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감정이 어떤 건지 이걸 들여다보고. 아빠가 장난감 사줄 때는 너무 신났어. 그랬는데 엄마가 밥 안 먹는다고 혼내면은 또 슬퍼지고 우울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서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때도 변하지만요. 나빴다가 좋아지니까 마음은 요술댕이죠. 이렇게. 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았다가 나빠질 때도 있지만 나빴을 때도 좋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있어지는 것이지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은 요술댕이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그런 요술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기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내 마음, 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반조하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기록하는 이게 일기고 반조 공부고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런 핵심적인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지켜보고 그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하려고 정기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오늘 공독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져.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놓고 살면은 내가 닦는다고 하지만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챙기고 또 챙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라지는 마음, 없어지는 마음, 감정 따라서 욕심 따라서 자기의 원래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챙겨가지고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기를 써서 물샐 틈 없는 공부를 하면 초보 입성에 큰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일기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일기, 상시일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기일기 오늘 정기일기만 놓고 본다면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데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송 시간을 대조해서 뒷날에는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 허송 시간을 보내지 말자 하면서 자기의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노동을 한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말하고 쳐다보고 듣고 이런 것이 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육군 작용을 통해서 하루 동안 했던 그 일을 자기가 기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온전히 챙겨서 그 육군 작용을 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을에 아버지가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놀고 먹고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갈 데가 얼마 안 된다 싶으니까 저렇게 놀고 먹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서 내가 가고 나면 저 아들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는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지가 힘으로 벌어서 오기 전에는 내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가 너 진짜 네가 힘으로 벌어가지고 안 오면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일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돈 벌어왔다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드려라. 이러니까 알았다 하고 아들이 엄마가 준 돈 가지고 아버지 제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왔어요. 이러니까 받은 돈을 갖다가 바닥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엄마가 또 그렇게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거듭 그렇게 했어요. 또 바닥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오늘은 내가 정말 내가 직접 벌어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벌어가지고 똑같이 제가 진짜 오늘은 진짜 내가 힘으로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돈을 마당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당으로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딱 돈을 지우면서 아니 내가 힘들게 땀 흘려가지고 벌어온 돈을 왜 버려요? 아, 그 네가 벌어온 것이 맞구나. 자기가 벌어오지 않은 걸 던질 때는 그거 별로 신경이 안 썼어요. 근데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보니까 아, 그것이 소중한 걸 알아. 이제는 내가 물려줘도 되겠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로부터 받는 것이 무한한 은혜와 위력을 받고 있는데 그냥 거저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받는 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늘 원망과 미움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살아.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진리의 호령과 위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와 고마움 속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떤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뜻을 새기면서 내 마음을 다시 챙기고 또 챙기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는 것처럼 진짜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진리의 호령을 느껴본 사람은 진리의 위력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대종경 수행품 11장에서도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과 또 무언가를 연마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눈에 앞에 놓고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다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 그냥 무료하게 그냥 허송 생활을 보내요. 근데 기계 연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가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기술로 등록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또 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위력을 알고 마음을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경지가 온다. 그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똑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자기의 육근작용을 잘 마음을 챙겨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작업시간 수를 자기가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호송시간을 보내지 말고 알뜰하게 써서 자기가 정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데입니다. 또 당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수입이 만약에 없으면 수입이 생길 방도를 연마해야 되고 또 필요 없이 지출이 되면 지출을 안 할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꼭 지출을 줄이는 것을 전략한다고 해서 자린고비가 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막 벌어서 모으기만 하고 정작 써야 될 때를 못 쓰면 그 사람이 공부의 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자고 해서 이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수를 잘 생각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서 그 사람도 같이 안정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공부해 나가자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마하자는 거죠.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권은 시비를 감정해서 죄복을 결산을 알게 하고 시비예를 밝혀서 모든 일에 작용할 때에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자. 이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을 생각 없이 살면 자기도 모르게 옳고 그른 것을 그냥 판단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혹은 자기가 익혀온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그것을 일을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면 일이 시비가 옳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의 시비를 따져보지 않고 분석해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는가? 왜 맨날 부딪히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활, 습관, 그리고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 일의 대소유무뿐만 아니라 CB에까지도 다 점검해서 그것이 결산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일로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옳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취사했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시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옳은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연구죠. 그냥 일을 지내놓고 나서는 지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내놓고 단주하는 거예요. 감각감상을 기대시키는 것은 대소유무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각감상을 쓰다 보면 자기의 이치가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밝아지고 경전공부에 대해서 밝아지고 자기의 취사, 또 느낌,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대해서 밝아지는 것이 감각감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설일 또 이렇게 잘 구별해 보면, 물건을 보고 물건에 대한 생각을 얻는 것은 감상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상을 얻는 것은 감상.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건 이제 감각. 똑같은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생각되는 것은 감상.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저번에 이런 거 비슷하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다른 일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겪어봄으로 인해서 대종사님께서 교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과 감상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기를 기재할 때 그런 것들을 유념해 놓고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일기 이제 기재 방법을 놓고 보면, 육군을 작용한 시간 중에 은혜를 생산하고 바람직하게 활동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기재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3대력을 다 들이댄다고 하더라고. 도둑질할 때 떨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담이 커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하려면 몇 번을 그 집을 가야 된다더만요. 그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출입을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왕래를 어느 시간대에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봐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밀빼고 있다가는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판단과 빠른 취사로 이걸 해야 도둑질을 한다. 그러니까 도둑도 3대력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부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3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정적인 것, 올바르지 못한 일에 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시간 수를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일에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데, 은혜를 생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아니면 바람직하게 활동할 시간이 얼마나 되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공공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운 시간, 바람직한 시간을 계속 늘려가서 진급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하는 거는 수입이 생길 것과 지출이 생길 것을 연마해야 돼요. 가계부를 늘 쓰는 사람은 돈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한 달 중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전략에서 쓰고 또 쓸 때는 쓰고 이러는데, 그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 기분 좋은 날 다 쓰고 그 다음에 한 28일은 굶고 살아야 해요. 이거는 자기 규모 있게 자기의 삶을 설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꼭 반드시 수입 지출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의 수입 지출도 연구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 마음이 많이 나가냐, 어떤 일에 정신이 많이 나가고 어떤 일에 화가 많이 나더라, 이런 것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의 지출, 수입 지출도 따져봐가지고 내가 딱 경계를 정해서 이건 내 정신이 많이 지출되는 일이다,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고 가라앉혀야지. 그래야 자기의 정신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 지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까지도
자기가 대주하고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을 잘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할 때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요. 그냥 그 있어졌던 일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복귀하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써버리면 그게 심신작용 처리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때 그 상황 따라 나타났던 경계를 그대로 써야 자기의 마음 작용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상황, 자기 변명 이런 걸로 해서 글을 자꾸 만들어내면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를 기술해야 되고, 또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걸 기술해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그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신작용의 결과를 보고 제보 결산하고, 이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늘 자기가 그 일기를 썼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일기를 쓰고 취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고 연구해서 다음번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때는 경계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는 그 일을.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지도인과 도반들의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이제 단회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먼저 그것을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또 이렇게 했어도 좋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취사한 내용을 또 다시 연마하고 연구해서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취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은 감정을 받고 감정을 받는 것 뿐이지 지우의 차별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도반들한테 얘기하고 내놨을 때 내가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서로 문답 감정을 하면서 다음번에 잘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놔야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한테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우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의 육군작용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서로 감정을 하면서 각각, 또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저 사람은 하네. 그러면 그 사람도 도움이 되고, 또 먼저 경험한 사람은 그걸 토대로 감정해주면 내가 또 새로운 시비 감정을 제복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각 감상을 기재하는 것은 불조의 화두나 기타 의심권 또는 대수유무의 이치에 관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기록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아요. 또 우리 일기장 있죠? 교화단 일기장, 거기에 일기 쓰는 부분이 있는 거기다가 도전 읽다가 의심나는 점, 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일기가 내가 기록하고 내가 깨달음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기가 나에게는 소중한 이제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안 쓰면 이게 잊어버려도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기를 쓰고 내 것이 돼야 그게 소중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깨달음을 한번 적어보는 그게 중요하고, 감상은 자연현상이나 사람과 사물을 접하는 가운데 우연히 느낀 것으로 진리성이 있으면 기록을 한다. 진리적으로 이게 딱 대조해보고 이게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감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꼭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도반이나 지도인께 감정을 받아서, 이게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독선이 되거나 고집불통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거를 공부해보니까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왜 대종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근데 자기가 잘못된 거를 잘 몰라. 감정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는 30년, 40년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고 대종사님 뜻을 잘 알고 진리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고집불통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깨침을 얻었어도 감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 버려요. 잘못된 깨달음에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며느리한테 가까이 하려고 해도 며느리가 자꾸 도망가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집으로 지도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시비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감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데,
내가 아는 것을 너 왜 안 해? 또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해?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고집으로 지도하면 서로 상대가 자꾸 멀어진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꼭 감정받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유무념으로 이제 운전 중에 뭐 이렇게 험한 말 하지 말라고 유무념 자꾸 공부하시는 분도 있죠. 예, 공부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왜 험한 말을 하겠어요? 습관이 그렇게 들여서도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되면 험한 말이 나와요. 여유가 없으면 험한 말이 나와요. 9시까지 어디 가기로 했어요. 근데 10분 전에 출발해. 10분이면 충분히 갔어. 그러니까 10분 전에 출발해. 근데 중간에 상황은 늘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내가 10분이면 갈 거를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 그러면 내가 10분 안에 갈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막으니까. 근데 만약에 15분 전에 딱 나와봐요. 그러면 그 안팔 중간에 끼어들면 10분이면 가는 거야. 15분이니까. 누가 끼어들어도 그래 들어와 가거라. 이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유로운 공부, 준비하는 공부. 그 여유롭고 준비하는 공부는 자기의 이 정기 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당일의 작업시간 수, 수입 지출, 감각 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이런 것들을 기재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간, 경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그것을 쓸데없는 지출이 안 되게 그리고 정당한 일에 그 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정기일기가 잘 공부가 되고 자기의 대수유무 12회가 밝아져서 원만한 취사까지 그래서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일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한 달 막 다 써야지 뭐 다 쓰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그 다음 달은 이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안 빼놓고 며칠이라도 해본다 이걸 생각하고 쓰면 우리가 또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안 빼놓고 잘 쓰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기법으로 물샐 틈 없는 자기 마음을 살펴서 죄복을 자기가 스스로 결산하고 또 불보살의 인격을 성숙하는 그런 공부인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정기일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